타버린 산을 위해 산을 타는 강아지 산타도 기억나세요? 씨앗 주머니를 찬 반려견이 견주와 함께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놀며 산불 지역의 생태계도 복원하고 지역마을 주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는 신개념 놀이봉사 산타도.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고요? 네, 이 캠페인도 처음엔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를 기획하다가 탄생했거든요. 산타도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고요. 현재 산타도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본문에도 사전 신청 링크 걸어둘 테니 우리 집 댕댕이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 링크를 통해 망설이지 말고 사진 신청해 주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세상을 공작하는 남자 SA입니다. 구독, 좋아요 다 좋은데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시작부터 웬 홍보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도 늘어나고 있죠. 저희 산타독도 이런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며 생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놀이문화를 결합한 활동이었습니다.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봉사여행으로 계속 성장시키려 합니다. 마침 바로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BFFP도 자원봉사자들이 의기투합하여 진행하는 환경운동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원봉사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봅시다.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나무 심기 정말 많이 떠오릅니다. 이런 건 자원봉사 차원이 아닌 평소 개인이 실천해도 될 만큼 간단하고 쉬운 활동이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은 당연히 실천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요즘엔 워낙 쓰레기 대란인 시대 아닙니까? 저번 BFFP 영상에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도 있는데요. 작년 환경운동연합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눈에 띄게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코로나까지 겹쳐서 일회용 마스크부터 플라스틱까지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여러 자원봉사 센터에서 플로깅, 요즘에는 줍깅이라고들 많이 하죠. 줍깅 활동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강남구 자원봉사 센터는 쌉 줍깅을 시작으로 싹쓸이 챌린지를 시작했다는데요. 진짜 제목 잘 뽑았다. 싹 비우고 쓸어담고 리사이클 하자라는 뜻을 담은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입니다. 특히 챌린지 1탄인 싹 줍깅은 각자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SNS에 인증하면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사실 봉사시간을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재밌는 인증샷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 발상의 전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런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이 확실히 대세긴 하네요. 강남구 자원봉사 센터가 이어서 어떤 챌린지를 이어나갈지 궁금해지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소셜 공작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저희도 작년에 양천구 자원봉사 센터와 함께 이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환경 콕콕. 어려운 환경 문제를 놀이처럼 쉽게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했는데요. 집콕과 동네콕으로 나누어서 집콕은 집에서 하는 분리수거를 재미있는 집콕 놀이로, 동네콕은 싹쭈킹처럼 동네에서 플로깅을 하고 SNS로 인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인증샷을 올려주실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런 활동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지자체와 자원봉사 센터도 비슷한 활동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보람도 있습니다.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캐나다 제로웨이스트 밴쿠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트래시포메이션입니다. 밴쿠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사이클 아트 챌린지인데요.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활용해서 거북이, 북극곰 등 동물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기후위기와 상수도 오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목표로 하는 공모전입니다. 학생들에겐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쓰레기가
지역사회와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의 견해를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펼쳐도 참 좋을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소셜 공작소가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만드는 곳인 거 아시죠? 저희도 기업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으로 펼칠 수 있는 이런 공모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아이스팩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다 쓴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방향제를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양한 색의 잉크를 넣어서 예쁘게 만든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 창의적으로 만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즐거워했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아주 즐겁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위 영상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밴쿠버 공모전에 참여했다면 상을 타지 않았을까요? 저희 소셜 공작소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환경교육도 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뜻깊은 활동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쓰레기 줍기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하나는 네이버훗 클린업 파티인데요. 개인이 이웃과 함께 주변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클린업 파티를 주최할 경우 쓰레기 봉투나 장갑, 청소도구 등 활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시에서 제공하고 다 모은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해 갑니다. 2020년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지만 2019년도 성과를 보면 총 18,60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가 가득한 9,789개의 봉투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클린업 파티를 통해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공동체 의식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답트 블록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내 블록 또는 구역을 정해서 1년 동안 최소 한 달에 한 번 쓰레기 청소를 진행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린업 파티와 마찬가지로 재사용 가능한 장갑, 쓰레기 봉투, 쓰레기통 등 필요한 도구와 물품을 지원하는데요. 참여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쓰레기 없이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중요한 지역사회 관계를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로 웨이스트 리유즈 앤 리사이클링 드롭업 이벤트입니다. 길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겁니다. 밴쿠버 제로 웨이스트 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기부하는 이벤트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종류별로 정리해 놓았고요. 이걸 참고해서 물품을 기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재활용만큼이나 재사용도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참여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니 이것도 교육적인 면에서 참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밴쿠버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린 밴쿠버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 보시면 액션 플랜이며 밴쿠버가 환경에 대한 여러 계획과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밴쿠버시는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러 자원봉사로 이렇게 환경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멋진 선례를 보여준 것 같네요. 대한민국 지자체와 자원봉사 센터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의 자원봉사 사례입니다. 바로 미국 재활용 주민전도사 마스터 리사이클러스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13개 카운티에서 지역의 리사이클 리더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토론,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에 참여해서 폐기물 관리, 재활용 방법 등을 배우고 지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배운 내용을 알려주고 적게 소비하는 생활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낭비를 줄이도록 동기부여해주는 자원봉사자 풀을 만드는 거죠. 특히 요즘 분리배출법을 몰라서 검색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플도 등장했는데요. 심지어 저는 최근에 이런 책도 한 권 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런 역할을 하는 리사이클 리더가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와 해외 자원봉사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자원봉사 활동에 열심히신 봉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생각보다 자원봉사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환경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이런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은 기업은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소셜공작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구를 위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지속 가능한 세상을 공작하는 남자 SJ였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활용해서 북극곰 네 번째로는 제로 웨이스트 리유즈 앤 리스카이